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기관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선진료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김영재를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및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향정으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고, 전 대통령 자문위인 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며, 전 대통령 자문위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정기양 교수 및 순천향 대학병원 이임순 교수를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고,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시비리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최순실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 위조 미수죄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고, 전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교수를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며,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교수를 각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고,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남궁건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며,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유철균 교수를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뇌물 비리 등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전무 등 5명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위 혐의 외에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고, 최순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수수를 포함하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근행사 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죄로 기소할 예정이며, 아울러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한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배임으로 기소할 예정이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사 결과 발표 관련입니다.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3월 6일 오후 2시에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고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예. 마이크 옆에, 예. 이쪽, 저 뒤에서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예. 저쪽에. 저 뒤편에, 예. 저 뒤에, 예, 저 뒤, 예. 예, 전체보 황시영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청와대 출입 기록 관련돼서 수사 자료를 받아보셨는지와 두 번째는 최순실 외에 국토부에서 토지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보셨는지 여쭙습니다. 예, 질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 출입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청와대 출입 기록 누구? 관련해서 예, 누구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와대 출입하는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출입하는 목록과 예. 그래서 비선 진료 의료 관련된 기록이 그걸 확보하셨는지.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토지 관련된 정보를 지난달에 받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이외에 토지 관련돼서 부역자들에 대해서 받아본 것인지 여쭙습니다. 예. 청와대 출입 기록에 대해서는 아마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YTN 이종원입니다. 최순실 씨 관련해서 추진 보전 청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까지도 수사 결과 발표를 2일 날이 이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로 넘어간 배경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관련입니다. 뇌물수수 관련해서 최순실의 재산이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 보전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3월 2일에서 예정이 3월 2일로 말씀드렸다가 3월 6일로 변경된 이유는 저희들이 수사를 오늘까지 완료를 하고 추가로 수사 결과 발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수사한 양이 방대해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3월 2일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3월 6일자로 변경한 것입니다. 네. 추가 질문 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최순실 씨 현재 파악된 국내 재산은 전체가 동결 조치되는 건가요? 예, 현재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추징 보전 조치할 예정입니다. X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불안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 연합뉴스TV 김민혜인데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기각되면 검찰로 이제 2차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불구속 기소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기소한 사람들 기소로 이제 발표된 사람들은 오늘 중으로 기소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오늘 수사 종료 날인데 혹시 브리핑 하기 전에 특검께서 한마디 좀 남길 수는 없는지 궁금한데요.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장 청구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영장의 기각 사유도 보게 되면은 범죄 사실은 거의 다 소명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 오늘 중으로 기소할 예정이라 했던 부분들은 오늘이 수사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중으로 전부 다 기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사 이 만료와 관련해서 특검께서는 아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아마 특별한 말씀이 있으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로 다 입촉하실 계획인 걸로 보이는데 명확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최종 수사 기간이 만료일이잖아요.
수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은 오늘 다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 형사 입건은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실 겁니까? 예. 우선적으로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해서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수사팀에서 검토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개인 비리 포함하여서 모두 조사를 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모든 수사 결과를 검찰로 이첩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그 대통령과 관련된 그 뇌물수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발표를 할 때는 그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본 결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을 한 것은 특검이고 마지막에 그 시한부 그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개를 하는 기관은 또 검찰이 될 수 있고 또 수사 과정상 바로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다 고려해 봤을 때에는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한 후 바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분도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이첩하는 절차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난번 그 특수본에서도 직권남용 근로행사 방해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입건한 후 우리 특검으로 이첩한 사례가 있어서 동일한 그 사례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떤 혐의 피의자인지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관련된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그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MBN 이혁근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브리핑인데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특검에서 바라보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젠지 그리고 가장 아쉬운 순간이 언젠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영수 특검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는 취지의 소감을 밝히셨는데 오늘 혹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예, 그 두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질문으로 보여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특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한국일보 아나람입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 포함해서 5명을 기소하셨는데요.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와 그 뇌물 액수, 횡령 액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김재열 제일모직 사장이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뇌물 액수, 횡령 액수 이런 부분은 그 영장 청구 때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김재열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팀 의견이 불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이 가장 큰 관심인데 그 이재용 부회장 혐의와 관련해서 이 부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때 과정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이 혐의 중에 핵심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공소장에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 담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나요? 예, 공소장에는 아마 나중에 그 공개가 되겠지만은 공소장에는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TV의 이소영입니다. 지금 네. 굉장히 이제 기소 많이 넘기셨는데 그렇게 그거 계속 공부 유지하시려면은 사법검사 수 확보가 저번에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법무부랑 협의 끝난 상황인지 총 몇 명 확정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2시쯤에 그 이영선 행정관 나가시던데 오늘 끝까지 수사를 하려고 다시 부르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 파견 검사에 대해서는 어제 일부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재 법무부와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에서 원하는 숫자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절하게 잘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그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드리시죠. 네, 서울대 김주현입니다. 김영대 의원 아까 혐의 중에 마약 관리법 관련해서 이제 상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뭐 프로포폴이나 이런 게 사용됐다는 건지, 혹시 그러면 그 프로포폴을 맞았다면은 누가 맞았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규명이 좀 됐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로포폴 관련 사용 대장을 아마 잘못 작성한 것으로 그에 관련돼서 그 부분이 그 부분 제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청와대에서 프로포폴 이거는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인가요? 예. 오늘 조간신문에서 한 70% 달성했다는 수감 관계자의 말이 있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그 생각하신다면 나머지 30%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검 수사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뭐 판단 또는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에 대한 모든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비엔 한민효인데요. 예.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서에서 더 나아갈 내용의 공소장에 협의적으로 좀 많이 들어있는지 궁금한데요. 구속하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부르셔서 조사했으니 혹시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영장 청구서에서 공소장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그 공소장 그 기재 공소장의 그 공소 사실에는 지난번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그 피사실이 주된 골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 구속 영장의 피사실에 대해서 보강하는 수사가 그동안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질문하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경영진 김경환입니다. 박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은 반환하셨나요? 예. 오늘 중으로 반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관련해서 검찰이 입건한 거와 왜 이게 특검에서 뇌물 스스로 입건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법적 용어는 추가 입건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별도로 추가로 입건된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한부 기소 중지가 아니라 추가 입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소주의 관련해서 이제 특검보님들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 공소주의를 계속 감당하시는 건가요? 예.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에도 특검은 그 공소 유지를 위해서 그대로 조직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원은 적절히 그 특검법 제7조 5항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로 인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공소 유지를 해보면서 그 7조 5항의 규정에 따라서 특검보 또는 특별수사관 등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적절하게 앞으로 조절하여 아마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보도 똑같은 상황에 따라서 운영 상황에 따라서 아마 적절하게 조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 다 남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이런 일단 4명이 다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추후에 그 업무 범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상호 협의해서 적절히 아마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말씀하십시오. 주십시오. 파견검사분들 관련해서 법무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특검법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파견공무원법에 의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어쨌든 파견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아마 특검법에 따라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해 주시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서 다음으로 박상진 사장을 읽어주신 것 같은데 피의자 2번이 맞는 건가요? 박상진 사장이? 예, 순서로 보면 아마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혹시 구속영장 기재 사실에 순서는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번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석간 보도 중에 대기업 총수분들 출금 관련된 기사가 나왔던데요. 향후 출금 해제 관련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지금까지 대기업 수사 특검이 출범한 이래
수사를 하려고 했다가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못한 대기업의 그 회장들에 대한 출금 문제가 아마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검에서는 검찰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아마 조치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관 전 장관이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죄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 그러니까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거랑 청와대 대통령 혈액을 반출한 거 두 개다가 해당이 되나요? 앞부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순실 씨 관련해서 입시 비리, 이화영 입시 비리 관련해서 공무집행 방해죄랑 사무소 위조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혐의인가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청담고등학교 관련해서 아마 그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아마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사무소 위조죄는 사무소 위조는 아마 그 청담고 관련해서 그 관련 서류를 위조하려다가 아마 미수에 그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의료법 비리 관련해서는요. 그러면 검찰에 입법되는 건 없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 의료 비선진료 관련해서는 그 문제된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기소를 하거나 또는 불기소하거나 결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하고 기소 불기소가 불가능하고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검찰로 이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JTBC의 박민규입니다. 이번에 이제 기소하신 분들까지 보면 어쨌든 특검에서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대기업 수사 중에 삼성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대기업 수사가 미진했다 이렇게 얘기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입장 또는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나머지 SK, 롯데 등등 기업 수사는 검찰에서 해야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출금 외에 또 뭐 협의 대상에 오른 부분이 또 있을지 여쭙겠습니다. 예. 처음 특검이 출범 시에는 그 특검법 제2조 아마 7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삼성 등 대기업의 그 금품 공여 의혹이라는 부분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선 그 가장 그 금품 공여 의혹 중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삼성 관련 부분이라서 우선 삼성에 관련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특검법의 가장 핵심적인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에 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상당 부분이 시간이 소요됐고 그에 따라서 그 다른 대기업의 수사는 실질적으로 거의 진행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삼성에 관한 수사가 결과를 지켜보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그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첩을 받아서 적절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 이제 그만 받을까요? 소원 하나만 아까 했던 거 관련해서요. 그 박상진 사장 2번 피의자 내용 관련해서요. 대부분 알고 있기로는 그 최재성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임자로 알고 있고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그 뭐 회의 주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최재성 부회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진 사장이 2번인 이유가 있나요? 기소함에 있어서 그 순서는 1번, 2번 이런 순서는 뭐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최지성 그 미래전략실장의 경우에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박상진 사장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 사실에 깊숙하게 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이번에 뇌물로 추가 기소하셨는데 이전에 그 특수팀에서 그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던 것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제 뇌물 적용하신 건지 그렇다면 이제 공소장 변경이나 뭐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랑 사전에 협의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재단법인 K 그리고 미르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검찰에서 그 직권남용 근행사 방해 강요죄로 아마 기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이 부분도 그 뇌물죄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그 현재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뇌물수수죄로 추가 기소를 하고 추가 기소한 이후에 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병합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병합 신청을 해서 병합이 되게 되면 기존의 기존의 우리 검찰과 원만히 협의해서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그 특검에서 추가로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뇌물죄를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상호 협의해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만일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모든 재수라든지 그러니까 재수자 상상격하면 재수를 말하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지 또는 뇌물죄가 될지는 최종적으로 아마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원의 조전입니다. 이재용 영장 청구하실 때 그 재단 출연금을 횡령으로 적용하셨었는데 그럼 대기업 부분을 이제 검찰로 이첩하실 때 기존의 기업들이 그 재단 출연한 53개 기업이 재단을 출연한 부분도 횡령으로 수사를 하라는 식의 뭐 의견을 내실 건지 아니면 전적으로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지.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이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검찰에서도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의견은 아마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이대리 이재호인데요. 그 최순실 관련해서 뇌물죄랑 제3자의 문제를 전부 적용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하고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이라고 판단을 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주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안전보험 같은 이미 공판 진행 중인 그런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 기소를 하셨는데 그건 아까 그 질문 연장선상인데 그건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건지. 네, 마지막으로 막판에 기대 교수들도 무더기로 또 기소하신 거 배경이 있으시죠? 예. 첫 번째 질문인 그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도 같이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피의자로 같이 입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안정범 수석의 경우에도 그 수석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범죄 사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가 되고 아마 병합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그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서는 그 비선 진료 그러니까 의료 비리팀에서 조사해본 결과 모두 기소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일괄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 마지막인데 한 기소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갖다 드리시죠. 이쪽에는 마이크 어디 있죠? 네, 먼저 하십시오. 네. 그 부분은 혐의 관련한 추후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건입니다. 김영재 원장 어쨌든 하시는데 대통령을 직접 진료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확인되시겠나요? 예, 김영재 원장의 경우에는 직접 진료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그 부분은 어차피 공소장이 오늘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그 이후에 아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좀 헷갈려가지고요.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이 적용됐지만 다른 기업은 대가성이 없다고 하면 따로 공소장 변경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검찰은 삼성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질문한 부분은 삼성과 만일에 다른 대기업의 경우에는 삼성과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아마 동일하게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재 원장 공소장에는 안정범 수석 말고도 김진수 비서관한테 뇌물 준 혐의도 있는데요. 뇌물 받은 김진수 비서관은 기소가 안 되는 건가요? 김진수 비서관에게는 지난번에 보면은 박채윤 공소장에 보게 되면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이 공개된 것으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김진수 비서관이 받은 부분은 현금과 일부 가방 이렇게 해서 물품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김진수 비서관의 경우에는 현금의 경우에는 바로 돌려준 것으로 이렇게 바로 즉시 반환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났고 가방의 부분도 또 다른 물품도 즉시 자기가 받은 걸 몰랐다거나 또는 반환한 부분 정황이 발견돼서 김진수 비서관에 대해서는 아마 불기소하는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종 전 차관하고 장시호 씨도 여러 번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추가로 확인된 혐의점이 없어서 기소 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김상희 의원실에서 검평원에서 마약 관련된 청와대 물품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최순실 씨나 다른 분들 마약 혐의 관련돼서 조사하신 적 있는지 관련돼서 여쭙습니다. 예, 그 부분 조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 신하인 김연희 기자인데요. 예. 최순실 씨 삼성 관련해서 뇌물죄로 기소하신 거 보면은 지금까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이랑 경제적 공동체 아니냐, 소위 한주머니 찬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예.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법적인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중요한 것이 공모관계 여부입니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 그만하죠. 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예. 유시스 오제인데요. 검찰 쪽에 의견을 좀 전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형식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영렬 지검장님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거 먼저 여쭙겠습니다. 특검법에 보면 기소를 하거나 또는 불기소를 하거나 특검에서 수사기간 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특검 수사기간 만료 이후 3일 이내에 모두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모두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각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아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하시는 의견이 그러면 전체적인 의견이야? 예, 각 개별 사건별로 아마 각 개별 사건별 또는 혐의별로 이렇게 의견이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민일보 전현수 기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비선진료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세월호 7시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특검이 확인한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세월호 7시간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접적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늘 발표한 것처럼 비선진료 의혹 관련해서 상당 부분의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명 기소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7시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일부 언급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죠.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오늘 마지막 브리핑이니까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공공관계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나서셨다면 박근혜 대통령 재산도 추징 보전 청구 대상이라는 의견을 포함시켜서 검찰로 입적시키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판단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여쭤보게 죄송합니다. 어디죠? 여기요. 아니, 이제 그만하시죠. 예. 공소장 공개를 못하시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삼성 임원들의 공소장 공개하시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 공개는 이제 관련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관련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간략한 사실을 말씀을 따로 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여서 지금까지 진행된 약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사 준비 기간 포함해서 90일 정도 브리핑을 해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검은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라서 특검 출범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사실 이외에 수사 과정에 대하여 정례 브리핑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검은 브리핑을 통하여 수사 과정을 국민들에게 매일 보고함으로써 수사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브리핑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잘 점검한 후 보존함으로써 향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검 브리핑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브리핑 마지막인데 그동안 이 대변인을 따라서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왔던 우리 부대변인에게도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 촬영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큰 사고 없이 대변인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보도, 좋은 취재해 주시고 향후에 좋은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실제로 이런 언론 관련된 일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하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느닷없이 이런 일을 맡게 돼서 처음에는 걱정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해서 저에게 주어진 이런 어려운 일을 잘 끝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례 브리핑이 끝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더 중요한 공소 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특검이 제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특검도 열심히 하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날에 무궁한 영광 있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